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서울 코리아 박사님께서 요청해 주신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박사님께서 곡식, 곡류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어요. 자, 박사님 지금부터 잘 봐주세요. 자, 우선 두 개의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곡식, 발음은 이렇게 하고요. 곡식. 곡식이라는 것은 쌀, 보리, 콩, 조, 기장, 수수, 밀, 옥수수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런 것들, 이런 종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곡류, 요거는 발음을 이렇게 합니다. 곡류, 곡류 이렇게 발음하는데 곡류를 사전에서 찾으면 쌀, 보리, 밀 따위의 곡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렇게 하니까 곡식은 이것들을 통틀어 하는 말이고 곡류는 곡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전적인 의미만으로는 이것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사용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국 사람들이 이 두 개의 단어를 어떤 식으로 구별해서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잘 봐주세요. 자, 우선 곡식이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한자로 되어 있는 말인데요. 그 한자를 각각 찾아보면 곡은 곡식곡, 식은 밥식이라고 한자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곡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는 어떤 식물 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체로 이것은 곡식 하나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합니다. 뭐든지 무조건이 아니고 주로 대체로 한국 사람들이 곡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쌀이면 쌀, 보리면 보리 요 하나를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을 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곡류를 곡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굳이 두 가지를 구별하자면 그렇게 구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곡류는 곡식곡은 똑같이 쓰이는데 류가 무리류자예요. 요거는 종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타입, 종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종류를 말할 때 주로 곡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가지를 말할 때는 곡식이라고 말합니다. 대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곡식, 요거는 한 가지를 말할 때, 곡류,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는 종류를 말할 때, 요렇게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구별해서 사용하기에 크게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용 예를 봐야 되겠죠. 곡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쌀은 곡식이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쌀은 곡식이다. 그리고 쌀은 곡식에 속한다 이렇게 하면 제가 세모를 해놨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만 어디에 속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종류와 관련되거든요. 뭐 고래는 포유류에 속한다. 뭐 이런 말을 류, 종류, 타입을 얘기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 그럴 때 곡식 하나를 가리킬 때 곡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쌀은 곡류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속한다 라고 말하면 곡류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의미하느냐, 하나를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곡식을 쓰기도 하고 곡류를 쓰기도 한다. 곡류에서 이 류가 종류니까 종류를 말할 때는 곡류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인의 곡식 소비가 줄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한국인의 곡류 소비가 줄고 있다. 이것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들판에는 곡식이 잘 익어가고 있다. 그러면 들판에 뭐 여러 가지 곡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내 시야에 들어오는 들판에는 뭐 쌀이면 쌀, 밀이면 밀 이렇게 곡식은 이렇게 대단위로 심으니까요. 그래서 대체로 그런 곡식들이 잘 익어간다. 이렇게 한 가지
에 집중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곡식이 잘 익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판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곡식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럴 때는 곡류가 잘 익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한국인의 언어 습관에서 자연스러운 것은 바로 이런 경우에 곡식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들판에 여러 가지 곡식이 심어져 있는 경우보다는 들판에 쌀이면 쌀, 뭐 보리면 보리 이렇게 한 가지가 주로 심어지는 경우가 많죠. 뭐 요만큼 쌀을 수확하는 농부는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곡류가 잘 익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국인의 언어 습관상 곡식이 잘 익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훨씬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둘 다 쓸 수 있는 표현인데 뭐가 더 자연스럽게 들리느냐. 주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경우는 곡식, 여러 종류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가 하나의 종류로 묶일 때 그럴 때는 곡류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쌀, 보리, 콩, 조, 수수, 밀, 옥수수 등은 곡식이다. 맞아요. 또 쌀, 보리, 콩, 조, 수수, 밀, 옥수수 등은 곡류이다. 이 두 가지 표현 모두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하나는 모두 곡식이에요 라는 의미고요. 얘네들은 다 합해서 곡식 종류에 속해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곡식이라는 말은 하나를 이야기할 때 또는 여러 곡식 하나하나를 가리킬 때 그럴 때 주로 곡식을 쓰고요. 곡류라고 얘기하면 종류를 의미하는 거니까 다른 종류와 비교하거나 대조할 때 주로 곡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야 이해가 되겠죠. 자, 쌀, 보리, 콩조, 기장, 수수, 밀, 옥수수 등은 모두 곡식이다. 그러니 요 하나하나가 모두 곡식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곡류를 사용하게 되면 어디에 속한다. 곡식 종류에 속한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쌀, 옥수수 등은 모두 곡식 종류에 속한다. 그래서 어디에 속한다 라는 표현과 곡류가 짝을 이뤄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조를 하는 경우도 대체로 다이어트를 할 때는 곡식보다 육류를 많이 먹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하면 뭔가 균형이 안 맞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곡식은 한 개인데 육류라고 하면 여기서 류가 종류죠. 그래서 종류가 나올 땐 앞에도 종류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장이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육류와 대조를 이루는 곡류를 쓰는 것이 문장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보다 육류 이거 어색하고요. 곡류보다 육류 이거는 아주 균형이 잘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종류는 종류끼리 비교 대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 대조를 할 때 곡류와 같이 쓸 수 있는 게 뭐 육류, 채소류, 어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류가 들어가는 말, 요 류가 들어가는 말을 보면 육류, 또 채소류, 또 어류, 또는 어패류라는 말도 있죠. 육류는 고기, 채소류는 채소 종류, 그 다음에 어류는 물고기 종류. 어패류에서 요 패는 조개예요. 그러니까 물고기와 조개 종류를 합해서 어패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류가 들어가게 되면 전부 종류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런 류 들어가는 말끼리 짝을 이뤄서 비교하거나 대조할 때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뭔가 균형이 안 맞으니까 어색해지고 곡류보다 육류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 문장 균형을 잘 맞추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정리를 합니다. 곡식 발음 이렇게 하고요. 곡식 그리고 하나를 가리킬 때 주로 하나를 가리킬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쌀은 곡식이다 이렇게 A는 B다 라고 이야기할 때 곡식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요. 곡류라고 얘기하면 류는 종류이기 때문에
어떤 무리를 나타낼 때, 그래서 쌀은 곡류에 속한다, 이런 말이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곡식과 곡류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질문을 주셔서 저도 이번에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됐어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또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